안녕하세요. 기기 분석 실험에 대해 발표할 박상준, 김인묵, 한세원입니다. 발표는 pH 미터 GC AC 순서로 하겠습니다. 실험 목적은 pH 미터를 구동시키고 보정하여 직접 시료의 pH를 찍고 나온 결과 값을 해석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 전이차가 생성이 됩니다. 이때 전체 반응을 반쪽 반응으로 분리하였을 때 아연 금속이 아연 이온과 전자가 방출되는 산화 반쪽 반응과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어 구리로 석출되는 환원 반쪽 반응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지전이란 전자를 산화 전극으로부터 밀어내고 환원 전극으로 당기는 힘으로 두 전극 사이의 전이차를 말합니다. 표준 전지전이란 모든 구성 성분이 표준 상태에 있을 때의 전지전이를 말하며 표준 조건은 1몰과 1기압 25도C를 말합니다. 이러한 전이차에 의한 깁스 에너지는 -NF이라는 식을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른스트식은 깁스 에너지 식을 대입하여 25도에서 전이차는 표준 전지전이 빼기 n분의 0.0592 로그 Q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pH 미터의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H 미터가 표준 용액을 이용해 검량선을 그린 후 미지시료의 전이차를 측정해서 그린 검량선의 y값에 전이차 값을 넣고 x값을 구하여 pH를 산출해내는 원리입니다. 네른스트식에서 농도와 온도가 변하는 상수로 들어가는데, 즉 농도와 온도가 변했을 때 전이차가 변한다는 의미이며 그래서 pH 1차이의 전이차가 온도에 따라 차이나게 됩니다. pH 미터는 전기 분석법 중 전이차 분석법의 한 방법인데 전기 분석법에는 전이차 분석법 말고도 전도도 분석법, 전기량 분석법, 전해 중량 측정법, 폴라로그래피법 등이 있습니다. pH 미터는 본체, 전극 스탠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극은 기준 전극과 지시 전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준 전극은 0점 기준 같은 것으로 같은 농도의 수소 이온을 가지고 있는 용액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시 전극은 앞에 동그란 부분에 용액이 닿게 되면 얇은 막이기 때문에 수소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며 수소 이온 농도에 따라 유리막 양쪽에 전이차가 발생합니다. pH 미터를 구동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오래 사용하지 않았거나 환경이 변한 경우에 pH가 일정한 3개의 표준 용액으로 보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핸더슨 하셀바우 식입니다. pH는 pKa 더하기 로그 HA의 농도 분의 A- 농도라는 식으로 이 식을 이용해 버퍼를 제조하거나 약산과 짜경기의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버퍼를 제조할 때는 핸더슨 하셀바우 식을 이용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제공된 표를 활용합니다. pH 미터 실험을 하기 위해서 pH가 7.4인 0.1몰 파스페이트 버퍼를 100ml 제조하고 KCl 0.1몰 100ml를 제조합니다. 이는 버퍼와 pH 변화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KCl의 제조 용량입니다. 그런 후 pH 미터를 구동시켜 제조된 버퍼의 pH를 측정하고 NaOH를 1ml씩 첨가하여 2번 더 측정하며 기록합니다. 그 다음은 제조된 KCl의 pH를 측정하고 NaOH를 1ml씩 첨가하여 2번 더 측정하며 각각 기록합니다. 실험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약산과 짜경기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버퍼에 측정된 pH가 7.53이고 pKa는 7.21인 것을 가지고 핸더슨 하델바흐 식을 이용하여 약산과 짜경기의 농도를 구해보았습니다. 구한 결과 HPO4 이온의 농도는 0.067몰이고 H2PO4 이온의 농도는 0.033몰이 나왔습니다. pH 미터를 마무리하며 토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 결과 저희 조의 값은 다른 조와 다르게 값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pH의 변화 또한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조는 첫 번째, 실험을 할 때 pH 미터 보정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 것, 두 번째, 용액을 제조할 때 충분히 혼합되지 않은 것, 세 번째, 온도와 이온 강도, 전해질 종류 및 농도, 전극 자체의 특성의 이유를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은 GC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GC의 실험 목적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와 장치에 대해 알고 GC를 활용하여 유기용매 3가지와 미지시료의 RT를 비교,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GC를 이용해 내부 표준법, 검량선을 그리고 정량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GC는 이동상으로 기체를 사용하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일정 유량의 운반기체에 시료를 주입합니다.
시료는 기화되어 고정상으로 운반됩니다. 컬럼에서 성분이 분리되어 검출기에서 차례로 검출되며 휘발성, 소수성 물질의 분석에 사용됩니다. GC의 구성으로는 시료주입구, 오븐 컬럼, 검출기가 있습니다. 가스 순도는 99.999%인 것을 선택하고 시료를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 운반 기체에는 주로 수소, 헬륨 질소가 사용됩니다. 검출기가 TCD인 경우 헬륨 수소를 사용하고 검출기가 FID인 경우 질소를 사용합니다. 시료주입구는 시료를 기화시켜 분리관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액체시료, 고체시료, 기체시료를 각 주입 방법에 맞게 주입할 수 있습니다. 충전 컬럼 주입구는 약 1분에 30ml 유량으로 이동상이 흐르는 컬럼으로 이동하고 모세관 컬럼 주입구는 매우 낮은 컬럼 유량을 사용합니다. 모세관 컬럼은 시료 용량이 낮으므로 분할 주입이 일반적이고 분할 주입 시 0.5에서 10% 정도만 컬럼 안으로 들어갑니다. 비분할 주입 시에는 대부분이 컬럼 안으로 들어가며 미량 분석 시 주로 사용하는 분할비는 1:5에서 1:500입니다. GC 시료주입구는 오염이나 막힘 발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셉텀 및 라이너의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외부 표준법입니다. 농도가 서로 다른 3개 이상의 표준 용액을 이용하여 검량선을 그린 후 검량선의 1차 함수식에 미지시료의 흡광도 값을 y에 대입하여 x를 구하면 x값이 시료의 농도가 됩니다. 만약 시료의 흡광도가 검량선을 벗어난 경우에는 희석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GC의 시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샘플링을 하고 필요시에는 시료 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GC 시료를 주입할 때는 주사기를 세척하고 시료를 채취 후 배출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주입 전 기포를 제거해줍니다. GC 오븐은 칼럼을 수납하고 있는 공간으로 컬럼의 온도를 높이면 머무름 시간이 감소하고 컬럼 사용 최저 온도는 실온, 최고 온도는 컬럼에 의존합니다. 오븐 내의 온도를 통해 컬럼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컬럼 온도 유지 방법에는 시료 분석 시작부터 종료까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등온 방법과 분석하는 동안 낮은 온도에서 시작해서 높은 온도까지 일정 속도로 증가시키는 방법인 온도 프로그램 방법이 있습니다. GC 검출기는 GC 분석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컬럼을 지나면서 분리된 성분들은 검출기에서 정기적 신호로 바뀌고 이러한 정기적 신호를 화면 또는 종이에 표시한 것을 크로마토그램이라 합니다. 검출기는 범용 검출기와 선택성 검출기로 분류할 수 있는데 범용 검출기에는 열전도도 검출기와 불꽃이온화 검출기가 있습니다. 검출기 종류에 따라 운반 기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부 표준법은 시료의 부피가 소량이어서 작은 실수에도 큰 오차를 유도하는 경우나 전처리에 의한 시료의 회수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각 시료에 알려진 농도의 화합물을 첨가하여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검량선을 작성하되 Y값은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의 측정값과 내부표 준물질의 측정값 비율입니다. 내부표 준물질 선정 시 아래와 같은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실험 방법으로 컬럼 1에 메탄올, 에탄올, 아세트산을 각각 0.5마이크로리터 주입합니다. 다음으로 3가지 물질의 각각 피크의 RT 확인합니다. 그런 후 분석 샘플 0.5마이크로리터 주입합니다. 그런 다음 분석 샘플과 각각 용액의 RT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샘플의 피크 해석합니다. 컬럼 2도 1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분석에 사용할 컬럼은 2가지로 나뉘며 첫 번째는 카보왁스 20m 컬럼입니다. 이 컬럼의 특징은 그림과 같으며 극성 화합물의 분석에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HPO 컬럼이며 이 컬럼의 특징은 그림과 같고 휘발성이 강한 비극성 화합물들의 분리에 용이합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분석 샘플이 섞였을 때 0.691, 0.852, 1.008미닛이 나왔으며 메탄올은 0.857미닛, 에탄올은 1.065미닛, 아세톤은 0.677미닛이므로 분석 샘플과 각각의 용액의 RT를 비교했을 때 분석 샘플의 RT 0.691미닛은 아세톤, 0.852미닛 메탄올, 1.008미닛은 에탄올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컬럼에서는 분석 샘플이 섞였을 때 5.247, 5.435, 5.600미닛이 나왔으며 메탄올은 5.246미닛, 에탄올은 5.458미닛, 아세톤은 5.593미닛이므로 분석 샘플과 각각의 용액의 RT를 비교해보면
분석 샘플의 RT 5.247미닛은 메탄올, 5.435미닛은 에탄올, 5.600미닛은 아세톤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컬럼 프로파일과 미지시료 분석에서 피크의 RT가 비슷하면 같은 물질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의 RT는 3.25이기 때문에 컬럼 프로파일 1에 해당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2번의 RT는 5.30이기 때문에 3에 해당하는 메탄올, 4번의 RT는 7.1이기 때문에 6에 해당하는 이부탄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번의 RT는 6.55인데 이 RT에 해당하는 물질은 컬럼 프로파일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번은 프로파일 정보에 나타나지 않는 미지의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상대 감응도는 피크 면적의 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각 물질의 상대 감응도를 비율로 나타내보면 A 대 B 대신은 2대 3 대 4가 나오게 됩니다. 순수 물질과 미지시료의 RT를 비교해보면 물질 A는 1번, B는 2번, C는 3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크 면적은 부피와 비례하기 때문에 만약 피크 면적이 2배 감소하면 부피도 2배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시료 내 세 가지 물질의 부피 비는 1대1대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제는 메탄올 농도에 따라서 검량선을 그리면 위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메탄올의 평균적인 RT는 약 4.52이고 와인 분석 크로마토그램과 비교하였을 때 메탄올에 해당하는 피크는 RT가 4.52인 3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에 해당하는 피크 면적은 Y에 넣고 X를 계산하면 X는 68.0mg/L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와인 내 메탄올의 농도는 68.0mg/L입니다. 우선 카보왁스 20m 컬럼과 HPO 컬럼의 결과를 확인해 보니 두 컬럼의 RT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카보왁스는 충전 컬럼으로 고정상이 컬럼에 가득 차 있으며 모세관 컬럼인 HPO 컬럼보다 길이가 짧고 두껍습니다. 이와 다르게 HPO는 모세관 컬럼으로 내부가 비어있고 충전 컬럼보다 얇고 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더 길고 얇은 관을 가지고 있는 모세관 컬럼이 RT가 늦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로마토그램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물질 외에 피크가 검출될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컬럼 온도 유지 방법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등온 방법을 사용하여 컬럼의 온도를 유지하였는데 등온 방법은 시료 분석 처음부터 종료까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전 실험에서 넣은 물질이 해당 온도에서 완전히 용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료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시린지 세척을 미흡하게 하여 불순물이 섞여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원하는 물질 이외의 피크가 검출되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LC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LC의 실험 목적으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와 장치에 대해 학습한 후 표준 물청 가법으로 정량 분석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동상을 제조하여 샘플을 LC에 맞게 전처리하고 구동하며 미지시료의 아스코르브산 농도를 정량해보는 것이 실험의 목적입니다. LC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로 이동상으로 액체를 사용합니다. LC는 펌프, 시료주 입장치, 컬럼, 검출기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상 선택 방법으로 모든 용매는 HPLC 등급을 사용해야 하고 시료를 녹일 수 있어야 하며 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용매 간의 섞임성이 좋아야 하고 이동상 성분이 고정상을 변화시키지 않아야 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탈기는 이동상 중에 용존 산소, 질소, 기포 등을 제거해 컬럼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게 합니다. 탈기의 종류로 헬륨 퍼징, 여과, 초음파 처리가 있습니다. 펌프는 이동상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며 펌프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료주 입장치는 액체 시료를 주사기를 통해 주입하며 루프를 통해 시료를 적재한 후 루프 내 정해진 양을 이동상과 섞어 컬럼에 흘려보냅니다. 컬럼은 시료 성분의 분리가 일어나는 원통형 분리관으로 스테인레스 스틸 관에 충진제를 채워서 사용하고 실리카겔 충진이 일반적입니다. 비극성 물질이 먼저 용출되고 극성 물질은 나중에 용출되는 순상 컬럼과 극성 물질이 먼저 용출되고 비극성 물질은 나중에 용출되는 역성 컬럼이 있습니다. 검출기는 컬럼에 의해 분리된 성분들을 감지하는 장치로 흡광도 검출기, 형광 검출기,
굴절률 검출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 표준법입니다. 농도가 서로 다른 3개 이상의 표준 용액을 이용해 검량선을 그린 후 검량선의 1차 함수식에 미지시료의 흡광도 값을 y에 대입하여 x를 구하면 x값이 시료의 농도가 됩니다. 만약 시료의 흡광도가 검량선을 벗어난 경우에는 희석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표준물 첨가법은 미지시료의 일정량을 취한 검액을 3개 이상 만들고 여기에 표준물질을 각각 다른 농도로 첨가해 분석합니다. 검량선을 작성하되 X값의 표준물질의 농도를 사용하고 미지시료에서 기인한 분석 물질의 농도는 X절편 값입니다. 다음은 예제 문제풀이입니다. 표준물질의 농도는 100ppm으로 표준물질의 농도를 구하면 0, 10, 20, 30, 50ppm입니다. 검량선을 그려 y는 12.5x 더하기 25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x는 20이고 희석배수를 곱하면 200ppm이 나오게 됩니다. 실험 과정은 물, 메탄올, 아세트산을 70대 29대 1의 부피비로 혼합합니다. 그리고 아스카보르산을 20, 100, 200, 500ppm으로 제조합니다. 그런 후 음료의 농도를 표준 용액 범위 내로 희석한 후 표준 용액 및 미지시료 샘플을 시린지 필터로 여과합니다. 실험 준비를 마친 후 다음과 같은 LC 구동 방법대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때 실험을 진행하였던 기기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의 실험 결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검량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검량선을 그린 후 미지시료 농도 계산을 해보면 10분의 1 희석하였을 때 X값은 558.41으로 원래의 희석 배수를 곱하게 되면 5584.1이 되고 100분의 1 희석하였을 때 X값은 60.47로 원래의 희석 배수를 곱하게 되면 X값은 6047.91이 됩니다. 우선 이번 실험에서는 비극성의 고정상을 사용하였고 이동상은 극성의 이동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순상이 아닌 역상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성이 큰 물질일수록 이동상과의 상호작용이 고정상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빨리 검출됩니다. 실험 결과를 보았을 때 농도가 커질수록 피크 면적 또한 비례하여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지시료가 표준물질의 혼합물이라는 것을 생각하였을 때 RT 값은 비슷하게 나와야 하며 이를 비교하는 결과로 미지시료의 RT 값이 표준물질과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실험에서는 앞서 GC 실험을 진행하였기에 GC와 LC의 차이점에 대해 더 집중해 보았습니다. 우선 시료를 주입할 때 GC에서는 앞이 뾰족한 주사기를 사용했던 반면 LC에서는 뾰족하지 않은 주사기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GC에서는 액체가 높은 열로 기화된 것은 작은 틈으로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료를 주입한 뒤 바로 시작 버튼을 눌렀지만 LC에서는 펌프를 쓰지 않는 이상 고정상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시작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GC는 사람 손으로 시료를 주입하기 때문에 항상 동일하게 시료를 주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LC는 설정한 값만이 칼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GC보다는 LC가 정량 분석을 하기에 더욱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